자, 무게중심 활용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하나인데, 일단 문제 어떤 유형인지 봅시다.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AP 선분 길이의 제곱, BP 길이의 제곱, CP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과 그때 P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1학기 때 내용 가지고 이제 최소값을 구해보는 건데, 상황 얘기를 잠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왼쪽에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적당히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AB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표는 뭐 지금 당장 쓸 건 아니고,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P점이라는 게 있는데, P점은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어요. 몇 군데 찍어 볼게요. 삼각형 밖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1번이라고 할게요.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처럼 꼭지점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삼각형 연결한 선분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밖에 있는 점, 이건 그리지 말고 그냥 보세요. AP 제곱, BP 제곱, CP 제곱, 이 선분들 길이의 제곱의 합을 해보는 거야. 그리지 말고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P3이라고 찍었던 볼게요. AP 제곱, BP 제곱, CP 제곱, 요 선분들 길이 제곱의 합이야. 그러면 방금 그린 건 조금 전에 그렸던 것보다는 선분의 길이가 조금 짧아진 느낌이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선분의 길이가 짧아지면 그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역시 작아지겠죠. 그러한 점들 중에, 그러한 P 점들 중에 가장 작게 하는 점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를 해보면, P라는 점은요, 이 삼각형 내부 어딘가에 와 있으면 좋겠구나, 요 정도. 그래서 다시 표현해보면 AP 선분의 제곱, BP 선분의 제곱, CP 선분의 제곱의 최소값이 요 위치예요. 그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작은 P점을 나 모르겠어. 그래서 P를 X, Y 또는 뭐 A, B 뭐든 괜찮습니다. 미지수 세팅. 그럼 지금부터 귀찮지만 AP 두 점 사이 거리, BP 두 점 사이 거리, CP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차이 제곱의 합, 루트를 씌우지 않아도 되죠. 제곱일 거니까. 그래서 일일이 쓰지 않겠습니다. 밑에 거 그냥 쓸게요. 해설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가져갈게요.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AP는 A점과 P점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 AP 제곱. 그래서 차이 제곱의 합, 차이 제곱의 합, 차이 제곱의 합, 차이 제곱의 합. 전개했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X와 Y의 2차식으로 등장했어요. BP 제곱은 이렇게, CP 제곱은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얘네 셋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얘네 셋을 더한 것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 쓸게요. 그래서 합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합하면 x제곱이 3개가 있으니까 3x제곱, 뒤에 y제곱도 3개가 있으니까 3y제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고요. 1차항 계산 이렇게 되는 거고, y의 1차항 계산 이렇게 되는 거고, 상수항 계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계산한 거야. 덧셈의 결과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밑에 식 하지 말고요, 우리 연습 삼아 여기는 한번 써봅시다. x와 y의 각각의 2차식으로 등장했는데, 이것의 최소값은 우리 1학기 내용 중에 x의 완전제곱, y의 완전제곱으로 고쳤을 때 실수는 완전제곱으로 고치면 0 이상인 값이야, 이렇게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제곱꼴로 고쳐보도록 하죠. 이렇게 합시다. x 있는 항 여기, 그 다음에 y 있는 항 여기, 그리고 상수항은 나중에 보정을 할게요. 그래서 밑에처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차 함수 완전제곱꼴 표준형으로 고치듯이 3x제곱 빼기 24x를 3을 묶어내 봅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8x가 되고 완전제곱 고치려면 1창의 개수 지금 마이너스 8이죠. 절반을 쓰면 되겠네. x 마이너스 4로 제곱을 써놔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2차, 1차까지는 딱 떨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x제곱에 3 곱하면 3x제곱, 곱한 것의 2배는 마이너스 8x, 거기에 3 곱하면 마이너스 24x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거기다가 3을 곱하면 48, 없어요. 빼기 48 보정해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3y 제곱 빼기 18y는 3을 묶어내면 y 제곱 빼기 6y니까 3을 묶어냈어요. 그러면 절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쓰면 상수항은 27 빼기 27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63 그대로 더해주면 모양만 샥 바뀐 구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3의 x-4의 제곱과 3의 y-3의 제곱을 먼저 써 놓고요.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요렇게 정리하면 88이더라. 여기까지 됩니다. 뭐 이 방법을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결과는 똑같지만 선생님처럼 하는 게 조금 더 간결하게 갈 수 있겠다. 자,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학기 내용을 잠깐만 쓸게요. 여기가 3 곱하기 어떤 식의 제곱인데 x, y는 실수들이니까 얘는 항상 0 이상인 값, 여기도 항상 0 이상인 값,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0 이상인 값에서 0으로 만드는 게 가장 작겠죠? 시우야? 그럼 x는 얼마, y는 얼마면 되니? 4. 그렇지, x는 4, y는 3이면 되죠. 그러면 x는 4 넣고 y에 3 넣으면 빵빵 남은 건 88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x가 4고 y가 3일 때 최소값 88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x, y가 누구였어요? P점의 좌표들이었으니까 P점의 좌표는 4,3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거 찾으려고 이 문제 지금 푸는 건 아니고 더 중요한 걸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그림상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있고 좌표 평면상의 P점을 잡았을 때 각 꼭지점까지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만족하는, 지금 88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만족하는 점 P를 찾아봤더니 얘가 4,3이더래. 걔가 누구랑 연결되냐면 두 번째랑 연결이 돼요. 이렇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꼭 외워둬야 돼요. 삼각형 ABC 처음에 있던 꼭지점에 가지고 무게중심 찾아보자 라고 하면, 소정아, 무게중심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더해서 나누기 3. 네, 더해서 나누기 3 해보겠습니다. x좌표 더해서 나누기 3 해볼게요. 짠, 짠, 짠. 더하면 얼마? 12 나누기 3 하면 얼마? 4. y좌표 얼마? 더하면 9 나누기 3 하면 3. 그럼 좌표, 무게중심의 좌표가 4,3이야. 여기가 4,3이야.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요? 위에 있는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점의 좌표가 4,3이었지. 괜찮나요? 이거는 하나의 예제이긴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해도 무게중심일 때가 최소다라는 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쌤이 열심히 증명해줘 봐야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예시를 가지고 좌표 평면 중에 한 점을 잡고 P라는 점을 잡고 각 꼭지점으로 거리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한 것의 최소값을 가져올 때는 언제다? 무게중심일 때더라. 알겠죠? 알겠지? 꼭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아래쪽에 문제 잠깐 볼게요. 둘이 내용이 똑같으니까 44번 보겠습니다. ABC 세 좌표가 있고 AP제곱, BP제곱, CP제곱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죠? 그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래요. 이것이 최소. 이걸 한 세트로 기억해야 돼. 그러면 바로 P점이 곧 무게중심이더라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문제가 점 P의 좌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무게중심을 찾는 게 된다.
되게 단순해졌죠. 되게 단순해졌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아까처럼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을 다 계산을 또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 알겠지? 요런 내용이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30페이지부터 여기가 이제 질문을 한번 천천히 받아보겠습니다. 아직 못 푸신 분들은 질문 같이 먼저 보시고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면 좋겠어요. 30페이지 질문 있나요? 우경아 있니? 안 풀었니? 31부터 있어. 아, 1부터 있어? 시윤이 있어? 아니요. 못 풀었구나. 준원이 있어? 없어 보이네. 수현이 있어? 있는데 말 못해? 숨기는 거야? 아직 못 풀어. 그래? 오케이. 일단 못 푸신 분들은 공통 질문 따라서 와보세요. 31페이지 질문 52번, 52번 좋아요. 또 54번, 54번 또 3번, 53번. 53번 또 6번. 자, 남은 거 55번 있나요? 이거는 쉬웠나 보죠, 그죠? 내분점 내용이니까. 자, 52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이게 평면좌표 다루는 거라 계속 뭐 직선, 그다음 여러 가지를 그릴 내용이라서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한답니다. 그려볼게요. 이따시만하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보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쭉 가볼게요. 선분 AB의 중점을 M1이라고 한답니다. 여기가 M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중점이니까 이제 1대1 내분 또는 반띵 이렇게 보면 되는데 두 번째가 선분 AM1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을 기준으로 또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선분 AM1은 아까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선분 AB의 절반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중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AM의 중점을 M2라고 하래. 그럼 이 정도의 표현에서 M2면 되죠. 와, 그러면 얘 봐봐. A에서 출발해서 M2는 조금 전 패턴과 같이 AM1의 또 절반이죠. 중점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AM이라는 녀석이 요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요 노말을 그대로 슉 밀어 넣으면 또 AB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AB 곱하기 2분의 1에 또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이 몇 번 곱해져요? 2번 곱해지겠죠. 그래서 AB 곱하기 2분의 1이 2번 곱해져요. 이렇게 지수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한 번 더 가볼까요? A3 지금 A3은 선분 AM2의 또 중점입니다. 이 정도가 되겠죠. M3 그럼 또 절반이네. 앞에 있는 거 또 절반.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써보면 AM3은 앞에 있는 거 AM2라고 표현했던 것의 절반. 그럼 또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AB 선분의 2분의 1이 한 번 더 곱해지면 2분의 1이 3번 곱해졌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거는 패턴인데 세 번째까지 갔더니 2분의 1이 3번 곱해졌어. 두 번째까지 갔더니 2분의 1이 2번 곱해졌어. 한 번 했더니 2분의 1이 한 번 곱해졌어. 누구에서? AB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쭉 가서 맨 뒤에 점 M10 선분은 이렇게 됩니다. 점 M10 선분은 선분 AB를 1대 K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림 표현해 볼게요. 쭉 가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M10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 패턴에 따라 선분 AM10은 선분 AB 전체를 에다가 2분의 1을 몇 번 곱하면 돼요?
시우야 몇 번 곱하면 되니? 쌤이 빨간색 체크해줬는데 10번. 10번 좋아요. 10번 곱하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니? 바빠? 좀 어렵다. 뭘 한 게 없는데 뭐가 어려워. 자, 그래서 문제가 다시 문제가 M10이라는 녀석이 AB를 몇 대 몇 내분하는가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몇 대 몇인가요? 요걸 지금 찾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우리 뭐 찾아놨어요? AM10의 길이를 찾아놨단 말이야. 길이. 그래서 위에다가 적어 볼게요. 조그맣게 적어야겠다. 이쪽에 AM10은 AM의 2분의 1의 10제곱이니까 간단하게 2의 10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이게 AM10 선분의 길이야. 그러면 나머지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AB 전체에서 앞에 걸 빼면 되죠. 그대로 적어볼게요. 선분 AB를 빼요. AB에 곱하기 2의 10제곱분의 1을 한 거. 되겠니? 가로 내줘도 돼요? 어디를? 저 A, 이, 어? A. 아, 곱하기니까. 좋아. 해줘도 좋아요. 이렇게. 이거 말이지. 그래서 공통인수 AB가 있죠. AB 선분을 묶어내면 1 빼기 2의 10제곱분의 1이라고 표현까지 가능하겠다. 이게 몇 대 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몇 대 몇인지를 표현해 볼게요. 선분 AB 곱하기 2의 10제곱분의 1 대 선분 AB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10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게 몇 대 몇이냐만 이제 따지면 되는데 AB 선분의 길이는 공통적이니까 우리 비율 계산할 때 약분해도 되죠. 그쵸? 그리고 뭐 우리가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낼 때도 분모 있는 거 곱해서 나타내잖아. 이거 양쪽에 뭐 곱하면 돼요? 2의 10제곱 곱하면 되죠. 맞니? 그래서 는 2의 10제곱을 양쪽에 곱하면 1 대 2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갈게요. 1대 K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게 K였구나. K 찾았다. 그래서 2의 10제곱이 진수로 얼마니? 1024. 그렇죠. 1024니까 빼기를 하면 1023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제는 이렇게 설명 안 되어 있으니까 꼭 모르겠으면 영상 다시 보세요. 김민아. 네. 자, 5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쏘곤대는 소리가 들리지? 조용히 안 할래? 53번 2차 함수와 y는 3x 플러스 k, k는 양수니까 k가 하는 역할이 뭐 이 문제도 크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y 절편이죠, 그죠? 그러면 y 절편이 양수인, 기울기가 양수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뭐 오른쪽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 두 녀석이 P와 Q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만난다라는 거는 교점이고요. 교점 해석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은솔아? 교점이요? 교점 같다. 같다. 좋아요. 그래서 같다고 놓는다. 시작합니다. x제곱 빼기 2x의 2차 함수식과 같다. 3x 더하기 k 1차 함수식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x해를 구하면 그건 어떤 의미? 교점이 pq 두 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x좌표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x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의 근이 두 개여야 하죠. 두 개여야 교점 두 개 PQ의 X좌표가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P점의 X좌표 조금 아래쪽으로 더 뺄게요. X좌표를 알파, 보통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니까 Q점의 즉 교점 Q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둔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값이 알파랑 베타야 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렇지? 2차 방정식과 두 근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니? 무경 2차 방정식과 두 근 그렇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또 얘기할 수 있겠다. 은솔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마이너스 k. 네, 이렇게 두 개 단서가 생겼습니다. 괜찮죠? 지금 근을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k 때문에. 문제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선분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x좌표를 쳐다보래요. 내분점 구하는 내용이네. 그러면 P점 한번 세팅해 봅시다. P점은 x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두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P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알파를 2차 함수에 넣어서 y값을 들고 와도 되고 1차 함수에 넣어서 들고 와도 돼요. 그런데 2차 다루는 것보다 1차 다루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잖아, 그지? 1차식에 넣어보면 3알파 플러스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q 좌표도 x 좌표를 베타라고 뒀으니까 베타 컴마 1차 함수에 집어넣으면 3베타 더하기 k 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뭐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선분 PQ를 P를 먼저 호출했으니까 P를 먼저 적었어요. 1대2로 내분한대. 아래쪽에 1대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내분한대요. 그랬을 때 x좌표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좌표 구해보도록 하죠. 내분점이니까 분모는 1 더하기 2를 바로 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크로스 곱하기 더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이랑 베타 곱하면 베타 더하기 2랑 알파 2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 3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고, 와 문제에서 이거를 뭐래? 어디 갔니? x좌표가 1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1이구나. 와 그러면 2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다 라는 단서를 하나 더 얻어냈죠. 되겠니? 하면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방금도 나와 있었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어때?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알파 베타 다 찾을 수 있지, 그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다라는 걸 여기 밑에다가 한번 쓸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야. 이렇게 해서 연립할 수 있겠구나. 암산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빼면 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가 마이너스 2면 베타는 얼마? 7. 좋아요. 나만 하는 줄 알았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그러면 K도 찾을 수 있죠. 돌아갈게요. K는 아까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게 마이너스 K니까 알파 베타 곱해서 마이너스를 주면 K가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K도 쓸게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14까지 찾았습니다. 다 찾았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K 값을 구하세요. 재미없네요. 넘어갈게요. 자, 54번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 얘기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도형을 그려주면 좋겠어요. 평행사변형에 세 꼭지점이 있으니까 평행사변형 그려요. A, B, C, D. 뭐 A의 위치를 아무데나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쌤이 뭐라 그랬죠? 연속적으로 꼭지점을 돌아가게끔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 B, C 그 다음 D는 뭔지 모르는데 평행사변형의 둘레의 길이가 6 루트 5랍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A랑 B랑은 이미 상수꼴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찾아보죠. A에서 B까지 요 선분의 길이. 자, 선분 AB 길이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구할 수 있으니까 루트 안에 차이 제곱의 합 누구를 암산을 시켜볼까요? 봄이나 할 수 있겠니? AB 선분의 길이는 뭐 더하기 뭐 요렇게까지만 얘기해봐. 16 더하기 좋아요.
그럼 루트 20이고요. 루트 20은 4 곱하기 5, 4가 나오면서 2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에다가 표현해 볼게요. AB 선분의 길이는 2 루트 5. 그럼 여기도 마주보는 거 평행사변의 성질에 따라 2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D 좌표는 모르니까 C 좌표를 이용해서 BC 길이 구하러 가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BC 요거는 제가 할게요. 루트 안에 B와 C를 쳐다보면서 차이 제곱의 합습니다. C에서 B를 빼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4 더하기 K-1의 제곱 요렇게 조금만 더 정리해볼까요? 전개까지 내림차순으로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5가 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서가 둘레의 길이가 6루트 5라고 했으니까요. 6루트 5 얘네 둘을 더하면 얼마죠? 4루트 5.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6루트 5니까 빼면 남은 게 2루트 5. 얘랑 얘랑 더한 게 2루트 5니까 얘네 둘이 길이가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씩 가져가? 루트 5씩 가져가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얘가 루트 5구나. 그럼 비교가 쉽죠? 루트 안이 같으면 되니까 K제곱 빼기 2K 더하기 5가 되면 되겠다. 써볼게요. K제곱 빼기 2K 더하기 5가 5면 되겠다. 따라서 5 없애고요. K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통해서 K 값은 2개입니다. 0이거나 2다. 0이거나 2다. 자, 그런데 봐봐요. 이때 점 D의 좌표를 구하세요. K가 2개인데 0 또는 2 2개인데 D 좌표를 구하세요 하니까 뭐 뉘앙스 자체가 D는 하나밖에 없나봐.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 안 되는 것부터 볼게요. K가 2일 때, 두 번째 K가 0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K가 2일 때, K가 0일 때. 안 되는 것부터 본다고 했어요. 뭐가 안 되냐면 K가 2라고 하면 지금 C 좌표가 마 3, K니까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럼 도대체 뭐가 안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가 평행사변형이 안 만들어지거든. 점을 한번 찍어 볼까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를 보기 위해서 조그맣게 그려도 됩니다. 요거 가지고 뭘 계산하고 그럴 건 아니니까. 보면은 A점부터 마이너스 1, 3 요 정도로 찍어 놓고 B점 마이너스 5, 1 요 정도. 그 다음에 바로 C는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2 한 요 정도 있어요. C점 이렇게 됩니다. 뭔가 느낌이 한 줄 위에 있는 것 같죠? 느낌이.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세 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는지. 그래서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보자. 첫 번째 직선 조그맣게 쓸게요. 지금 보니까 직선 AC 가지고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보죠. A랑 C랑 쳐다보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1,3이고 C는 마이너스 3,2. 우리 지난 그 공통수학이 들어가기 전에 복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1차 함수 기울기 정의했던 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어요. 그래서 AC를 가지고 A에서 C 좌표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x 증가량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2가 될 거고요. 그다음 y 증가량은 3에서 2를 빼면 1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직선 왜 잘 안 써지냐? 직선 BC 가지고 해볼까요? BC 기울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또 x 증가량은 이제 b랑 c랑 볼 거예요. 이번에는 c에서 b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는 2 분의 지금 c에서 b를 빼고 있습니다. y좌표 2에서 1 빼면 1 이렇게 돼요. 기울기가 같아.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 가 되겠죠.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었어요. 같은 직선 위에 있는 녀석들이라서 이러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탈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K는 0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C 좌표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 그림 한번 더 볼까요? A, B, C, D에 지금 C 좌표까지 찾아놨고 마지막으로 D 좌표를 찾아주세요 입니다.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으면 돼? 우리 좌표 나와 있으니까 평행사변형 이용할 때 뭘 많이 이용해요?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니까 마주보고 있는 점에 뭘 구하면? 중점을 구하면 일치한다 가 되겠지. 괜찮니? 시우야 중점 어떻게 구해? 네. 더해서 나눠요. 얼마로? 2로. 오케이. 자 그럼 너가 해봐. AC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중점 바로 가봅시다. A랑 C 쳐다보세요. 지금 C는 요거 가지고 쓸 거야. A는 저기 보이지? 네. 더해서 나누기 2 합니다. X좌표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컴마 Y좌표는 2분의 4. 좋아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자 그러면 D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A, B로 두고 시작을 해보죠. 같아야 됩니다. 누굴 이용해서? B, D를 이용해서 B랑 D를 이용해서 자 B는 마이너스 5,1이고 D는 A, B입니다. 그러면 더해서 나누기 2니까 2분의 A 빼기 5라고 쓰면 되겠죠. 컴마 2분의 B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X좌표끼리 같다 Y좌표끼리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분자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니까 A는 1이야. 그 다음에 Y좌표끼리 같아요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가 3이 되려면 B는 2야. 그래서 D의 좌표는 1,2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5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급격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지 체력이 떨어지는 건지 피곤합니까? 피곤하니? 괜찮아? 시우 피곤해? 조금? 자 조금 피곤한 사람 한 명 있고 좀 많이 피곤한 사람 너? 나가 농담이고 여기까지만 했다가 좀 끊었다 갈게요. 자 56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어요.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래.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두 군데서 만나게 기울기 양수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점을 AB라고 하래요. 편의상 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왠지 느낌이 또 교점 찾기는 같다고 놓는다 은솔아. 네. 같다고 놓는다. 그 다음에 X좌표를 보통 2차 방정식 근이니까 알파 베타로 놓는다. 이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풀이가. 그래서 삼각형 OAB 무게중심을 갑자기 등장시켰어요. 그러면 O를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찍어 놓읍시다. O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은 더해서 나누기 3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되겠죠. 좀 이따 합시다. 그래서 교점 찾기부터 할게요. 같다고 놓는다.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과 같더라. 직선의 방정식 2x 더하기 6. 좌변으로 이항 x제곱 빼기 10x 빼기 5는 0 이렇게 되고 자 인수분해가 되면 좋고요.
왜 수월해지니까. 근데 얘는 그냥 대충 봐도 인수분해가 잘 안 되죠. 그치?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이거야말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게 세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교점 두 개를 찾았으니까 교점 첫 번째 A의 x좌표를 알파, B의 x좌표를 베타 이렇게 세팅을 하면 방금 교점 찾기 위해서 식을 세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값이 알파랑 베타라는 의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수연아 얼마? 10 좋아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5.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지고 출발합니다.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OAB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도 한번 세팅해 볼게요. A 좌표는 X 좌표를 알파라고 뒀어요. 조금 전에 비슷한 문제 풀었잖아. 2차에 넣는 것보다는 1차에 넣는 게 계산이 조금 수월할 수 있으니까 교점에 X좌표 알파를 1차에다가 넣으면 2알파 더하기 6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고 B점은 X좌표를 베타 그렇다면 Y좌표는 2베타 더하기 6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고 원점은 그냥 0,0이죠.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무게중심은 더해서 나누기 3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X좌표 A는 더해서 나누기 3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0 나누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관계가 보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죠? 10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0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Y좌표 B는 또 더해서 나누기 3 그러면 쭉 더해볼게요. 2알파 더하기 6 더하기 2베타 더하기 6 더하기 0 0은 생략 그러면 뭐 안 될 게 없죠, 그죠? 3분의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또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2를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용할 수 있겠군. 그리고 상수항은 1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과 같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0 또 밀어 넣어요. 여기다가 10 밀어 넣으면 3분의 3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A, B 찾았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하면 3분의 42, 14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와. 수연아 여기 질문 있니? 네. 몇 번? 어? 57번 빼고 다. 그러면 57번 질문인 사람 다 할게요. 좋아요. 다 할게요. 57번은 뭔가 계산을 하는 문제보다는 해석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내분점 그걸 이용해서 중점 무게중심 구하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잘 봐봐. 루트 2라는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점 P 루트 3에 대응하는 점 Q 이렇게 두 개의 무리수 어쨌든 그 수직선은 실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무리수도 당연히 대응되겠죠. 이렇게 두 점이 있는데 A, B, C의 위치를 잡아보래요. 왼쪽 점부터 순서대로 잡아보래요. 그런데 쓰는 숫자들을 보니까 루트 2랑 루트 3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볼게요. A점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A점부터 잘 봐봐. 얘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분자는 일단 그대로 둘게요. 일단 요렇게 둘 건데 분모 2를 어떻게 이제 쪼갤 거냐의 문제야. 그러면 루트 2, 루트 3은 어때요? 위에 있는 숫자 그대로 쓴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2를 1 더하기 1로 쪼개서 해석을 이제 거꾸로 가보는 거야. 우리가 내분점에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좌표를 찾았다면 이제 좌표를 보고 거꾸로 얘가 몇 대 몇 내분점인지를 해석을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옆에다 써볼게요. 루트 2라는 P점과 이렇게 쓸게요. P점과 루트 3Q점 두 개를 나열했어요. P부터 나열했습니다. 요거 가만히 보니까 분모가 1 더하기 1이야. 우리 비율 M 대 M이었을 때 M 더하기 N을 했었죠.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얘는 1대 1로 내분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맞아 떨어지는지 괜찮아요? 그러면 그 좌표를 X라고 했을 때 다시 구성을 해보면 1 더하기 1분의 크로스 곱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크로스 곱하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2인데 어때요? 순서만 바뀌었지? 값은 똑같죠? 와, 그러면 A점은요. 옆에다 적을게요. 이제 A점은 P를 먼저 호출했을 때 PQ를 1대1로 내분. 1대1 내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부르죠? 경민아? 1대1 내분. 길이 같게 나누는 점. 중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A점은요. P와 Q의 중점이었습니다. 표시해 볼게요. PQ의 중점이니까 가운데 자르면 되겠죠. 요 정도. 그래서 A점은 여기 위치한다. 이거를 루트 2는 1.4쯤 되고 루트 3은 1.7쯤 되니까 숫자 계산해서 해도 얼추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분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B점 찾으러 가볼게요. 똑같이 가볼게요. 숫자를 분자는 일단 그대로 둘게요. 2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3을 어떻게 쪼개면 되니? 아까 기준이 루트 2, 루트 3은 PQ 좌표였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 앞에 곱해진 걸 그대로 따라서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를 2 더하기 1로 하면 3이겠죠? 그래서 또 해석을 해보는 거야. P 좌표는 루트 2고 이제 생략할게요. 숫자만 쓸게요. 루트 2고 완전히 Q 좌표는 루트 3입니다. 요거를 몇 대 몇으로 적어야 왼쪽에 있는 식으로 나오니? 즉 루트에 2가 곱해져야 돼. 몇 대 몇이어야 돼? 그렇지. 똘똘하구만. 1대 2 내분이라고 적어야 분모는 어차피 더할 거니까 분자 표현을 할 때 크로스 곱하면서 2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얘는 해석하면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럼 1대2는 세등분해서 P에서부터 한 칸 가면 되죠. 1대2니까. 그래서 위로 올라갈게요. 3등분을 하면 대략 요렇게 끊어야 되죠. 그치? 그래서 PQ를 3등분해서 1대2가 되는 요 점이 뭐야? B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정도가 B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3등분해서 P점에서 가까운 한 등분. 똑같습니다. 세 번째 C 좌표 볼게요. C 좌표는 또 쪼개보겠습니다. 분자는 그대로 쓸게요. 루트 2 더하기 3루트 3. 자, 4를 쪼갤 건데 뭐 가만히 보니까 루트 2 앞에는 곱하기 1이고 루트 3 앞에는 곱하기 3이니까 1 더하기 3이면 4잖아요. 요거 몇 대 몇? 너무 빠른가? 1 더하기 3으로 쪼개놓고 이거는 아래 위로 곱한 숫자 그대로 따라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 2와 루트 3을 쓰고 뭐죠? 몇 대 몇으로 써야 이렇게 곱해지겠니? 3대 그렇지. 3대 1로 써야 내분한다라고 써야 3 더하기 1 분모 구성되고 분자는 크로스 곱할 거니까 3루트 3 루트 2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저 한 번만 더 써주세요. 어디? 내분 몇 대? 요거? 네. 오케이. 우리가 만약에 A, B 두 점을 1대2로 내분해요 찾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 1 더하기 2 크로스 곱해서 더하지. 그러니까 B 더하기 2A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 괜찮니? 그러면 엄밀히는 B 앞에 1이 곱해진 거고 A 앞에는 2가 곱해진 거니까 요 위치를 지금 맞춰놨어.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거야. 여기는 1이 곱해져 있고 여기는 3이 곱해져 있잖아. 맞니? 그러면 지금 C의 분모가 4니까 여기 1이랑 3을 더하면 4라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놨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루트 2가 P점이었고 루트 3이 Q점이었거든. 루트 2, 루트 3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몇 대 몇이라고 써야 분자가 크로스 곱해서 얘를 나타낼 수 있니예요. 그래서 3, 2를 쓴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돌아가서 C점은 루트 2, 루트 3이니까 PQ죠. 똑같이 PQ를 3대 1로 내분한다. 요렇게 되겠죠. 3대 1이면 4등분하는 거거든요. 4등분해서 3칸을 가면 돼요. 자, 아까 A가 반띵이었죠. 이렇게 중점이었으니까 요거를 절반을 하면 4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등분 한 거 중에 3대 1 내분입니다. P에서부터 3대 1이니까 어디가 있어야 돼? 여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정도 위치가 C가 되더라. 그래서 왼쪽 점부터 순서대로 B, A,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8번 넘어가 볼게요. AB 두 점에 대해서 직선 AB 위의 점 C가 AB가 BC의 3배가 되도록 한다. C점의 좌표가 2개가 있대요. 상황을 봅시다. 일단 그려볼게요. 2개 정도 해보자.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해볼게요. 직선 AB 위니까 AB 사이에 들어있어도 되고 AB 연장선 위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AB 선분의 길이가 BC의 3배다 라는 걸 우리는 내분점 관점에서는 비율로 나타내는, 비례식으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편하죠. 그래서 고칠게요. 선분 AB 대 선분 BC는 준원아 몇 대 몇이라고 표현하면 이 관계식이 성립하니? 3대 좋아요. 3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AB가 3일 때 B에서 C까지가 1이면 돼요. 더 짧죠? 그래서 그림으로 가볼게. AB가 3일 때 C를 찍을 건데 B에서 C까지가 1의 길이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는 연장선 위에 C를 줘서 1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3대 1이죠. 또는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릴게요. 또는 A가 여기고 B가 여길 때 똑같이 AB 길이가 3일 때 이번에는 연장선 쪽 말고 B의 왼쪽으로 가져가는데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AB 선분 위로 들어가면 되죠. 여기가 C이면 요만큼의 1을 차지하면 되죠. 괜찮나요? 그래서 해석은 두 가지네. 첫 번째는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는 A와 C의 3대 1 내분점이 누구다? B다. 맞지? A와 C의 3대 1 내분점이 B다. 두 번째 그림으로 가면 이번엔 누굴 하면 돼요? 전체 선분을 AB라고 주면 되죠. 그래서 A와 B의 몇 대 몇 내분이라고 표현하면 돼? 진수? 두 번째 그림. 그렇지. 전체가 3이고 BC가 1이니까 남은 길이가 2의 비율을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2대 1을 1로 내분하는 점이 누구다? C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C 좌표 구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뭐 AB, 두 번째는 PQ 이렇게 놓고 가볼게요. 그대로 가면 되겠죠. A 좌표는 2,3, C 좌표는 A, B 3대 1 그게 B 좌표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자, X 좌표부터 구해볼게요. 크로스 곱하고 자 4분의 크로스 곱하면 3A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이게 B점의 X 좌표 0 돼야겠네. 0 따라서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A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요. Y좌표도 구해봅시다. 똑같이 내분점 3대 1 내분점이니까 분모 더하고 크로스 곱 3B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은 B점의 Y좌표 4가 되어야 해. 암산할게요. 4 곱하면 16, 3 빼면 13, 3으로 나누면 3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B 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걸 보니 AB 곱하고 PQ 곱하고니까 여기서 AB 곱해 놓을게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2고 B는 3분의 13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9분의 26 이렇게.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두 점 A, B에 2대1 내분점이 C다. 이건 2대1 내분점 그대로 구하면 되겠네요. A는 2,3 B는 0,4 2대1 내분점. 자, 아까 A, B는 썼으니까 이제 PQ라고 할게요. 바로 갑시다. X좌표 P는 2대1 내분점에 따라 분모 더하고 크로스고 0 더하기 2 그 다음에 Q는 Y좌표였어요. 분모 더하고 크로스고 8 더하기 3 11 이렇게 되겠네요. 와, 조금 더 쉬워졌다 그죠? 그래서 P 곱하기 Q는 9분의 22 9분의 22 따라서 더하면 끝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해서 값을 구하세요니까 합하면 마이너스 9분의 4. 자, 다음 59번으로 가볼게요. 쭉 읽다가 보면 두 번째 줄에 외곽의 이등분선, 어떤 특정한 각의 외곽의 이등분선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다루고 중학교 때 배우는 거지만 많이 안 나와서 오른쪽에 개념 정리를 잠깐 할게요. 빈 공간에다가 외곽 이등분 선. 예전에 내각의 이등분선 했죠. 지분 길이 B가 바닥 길이 B랑 같다. 요거랑 증명 과정이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조금 크게 그리세요. 둔각 삼각형을 요 정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A, B, C 제목처럼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AB 선분의 연장선을 쭉 그리면 꼭지점 A 내각은 어디냐면 여기가 내각이거든요. 여기 말고 외곽은 이쪽 각도를 얘기해요. 바깥쪽 각도. 여기를 2등분한다. 그래서 외곽 2등분이에요. 여기를 2등분 해볼게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쭉 갈게요. 쭉. 그래서 각 2등분 됐다라는 표현으로 여기를 점, 여기도 점, 외곽을 2등분 했어요. 요 녀석이랑 삼각형 ABC에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선분 BC 연장선이랑 오른쪽으로 쭉 연장할게요. 만나는 곳이 이쪽. 요거는 지금 맨 처음에 주어진 삼각형은 ABC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렸던 건 다 보조선들이에요. 그래서 AB의 연장선과 BC의 연장선에서 A의 외곽을 2등분하는 직선이 만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D라고 점을 부여할게요. 그럼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우리 예전에 내각의 2등분선 했을 때 지분 길이 B가 바닥 길이 B 했던 것처럼 변의 길이 B를 여기서 따져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보조선을 하나 더 그릴게요. 증명입니다. 지금부터 C에서 AD와 평행한 이렇게 생긴 평행한 선분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그 평행한 직선이 선분 AB랑 만나는 것을 BCDE라고 할게요. 이렇게 평행선 등장했으니까 각도 같은 곳 찾아봅시다. 엇각, 동의각 이렇게 되겠죠. 먼저 여기 각도랑 같은 거는 여기 각도. 무슨 각? 엇각. 그 다음에 여기 각도랑 같은 건 여기 무슨 각? 동의각. 그래서 둘 다 여기는 엇각으로 점각도고요. 여기는 동의각으로 점각도예요. 그러면 삼각형 ACE는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지? 그래서 AE 선분의 길이와 AC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증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내각 이등분선처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또 똑같이 지분 길이 B를 따져 보겠습니다. 그래서 AB 대 AC는 선분 AB 대 선분 AC는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그런데 방금 평행선 그음으로써 이등변 삼각형이 생성돼서
변의 길이 같은 게 두 개 있었죠. AE와 AC가 같았거든. 그래서 AC 대신에 AB는 그대로 쓰고요. AC 대신에 AE 선분으로 갈아 끼우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거는 안 그려도 돼. AB 대 AC는 AB 대 AE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행선분이 있었죠, 그죠? 우리 평행한 삼각형에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했던 거 기억나니?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이렇게 평행선이 있으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만족하겠죠? 그걸 지금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다시 AB 대 AE는 이렇게 오면 평행선은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이거 대 이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BD 대 CD야.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요 그림은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눈에 익어야 되니까. 외곽 이등분을 하게 되면 AB 대 AC는 이렇게 됩니다. 지분 길이 B는 연장선 이제 열심히 그어야겠죠. 연장선 그었다고 치고 얘는 BD 대 이만큼 대 CD야. 이렇게 됩니다. 내각 이등분이랑 사뭇 좀 다르죠, 그죠? 지분 길이 B가 바닥 길이 B인데 여기는 바닥 길이는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긴 거, 짧은 거. B에서 다 출발해야 돼요. 아니, B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D로 다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용해 봅시다. 문제로 가볼게요. 0,0, 0,6, 4,3 요거는 내 맘대로 하기 좀 그러니까 좌표 표면상에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아마 한 이 정도로 표시하면 될 거예요. 원점 0,0 그 다음에 0,6 여기가 A점 그 다음에 4,3 여기가 3이라고 이거 4라고 할게요. 여기가 B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OAB 그려놔 볼게요. 삼각형 OAB 이렇게인데 됐죠?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에요. 지금 그러면 위쪽이 얘가 A니까 외곽은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것의 이등분선이야.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지. 쭉 그려볼게요. 그래서 쭉 그렸어요. 얘가 이등분이니까 점점 이렇게 찍어놓고 그게 누구랑 만나는 걸 찾아요? 이제 OB 연장선 이렇게 그어놓으면 되겠죠. 만나는 곳 여기가 되겠네요. A, B 여기를 뭐 C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되겠죠. 보이지? 자, 외곽 이등분은 자주 안 나오는 거라서 헷갈리면 꼭 복습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OB의 연장선 좀 D라고 하기로 했네. 미안합니다. D로 고칠게요. 여기가 D입니다. D라고 할 때 A 빼기 B D좌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식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외곽 이등분선 비율은 OA 대 AB는 OD D로 다 가야 되는데 긴 거 짧은 거라고 했으니까 OD 대 B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OA는 사실 원점에서 A점까지 거리니까 이 녀석은 정확하게 6이에요. 그 다음에 AB 선분은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거리 구하면 AB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4의 제곱 16 더하기 6 빼기 3, 3의 제곱 9, 16 더하기 9는 25, 그래서 루트 25는 5 이렇게 됩니다. 아, 6대 5였네요.
그럼 표현해 볼게요. OD 대 BD가 6대 5래요. 이만큼이 잘 그려야 되는데 요만큼이 6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BD는 요만큼이 5의 비율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남은 OB는 얼마의 비율을 가져가야 돼? 은솔아 보고 있니? OB는 얼마 비율이야? OB가 얼마 비율이냐고요? 여기 1이요. 안 보고 있었네.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드디어 O랑 D까지를 전체로 보고 B가 사이에 껴 있으니까 OD를 1대 5로 내분하는 점이 B예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런 순서대로 이제 O는 0,0이고요. 그 다음에 D는 A, B라고 두기로 했어요. 1대5 내분점 바로 가봅시다. X좌표는 1대5 써야 되나? 1대5 써놓고 갈게요. X좌표는 내분점이니까 분모는 일단 더할 거고요. 6분의 크로스 곱할 거예요. 그러면 A가 되겠죠. 그게 B점의 X좌표니까 B점은 X좌표가 4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A는 24. Y좌표 구하러 갈게요. 똑같이 더하고 크로스 곱 그러면 B가 되겠네요. 요게 B점의 Y좌표 3. 그래서 B는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A 빼기 B 하면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60번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내용이다. 그죠? A, B, C 세 좌표가 있는데 특정한 P점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이 언제? 무게중심일 때. 그래서 P점을 찾아봅시다. P점은 세 좌표의 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해서 G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더해서 나누기 3이니까 X좌표는 1 더하기 4 더하기 1 나누기 3 이겠네요. 그죠? 컴마 그 다음에 Y좌표 다 더하면 A니까 3분의 A 요렇게가 최소를 만족하는 좌표입니다. P의 좌표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그럴 때 값이 30이다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제 조금 귀찮지만 해야겠죠. AP 제곱 P점은 아까 무게중심 2,3분의 1을 이용해서 차이 제곱에 한만 쓰면 되겠죠. 2 빼기 1은 1 더하기 3분의 A의 제곱이니까 9분의 A 제곱. BP 제곱은요 B랑 G랑 보면 되겠죠. 차이 제곱 4 더하기 똑같이 9분의 A 제곱. CP 제곱은 1 빼기 2는 1 제곱 1. 그 다음에 A에서 3분의 1을 뺄게요. 그러면 3분의 2A 제곱하면 9분의 4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합하면 3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할게요. 합하면 자 내림차순으로 A제곱부터 하겠습니다. 9분의로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9분의 6, 3분의 2 아니지 뭐라는 거야? 9분의 6이니까 3분의 2가 맞네요. 3분의 2 A제곱 더하기 상수항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최소값을 만족할 때를 구한 거니까 30 이렇게 정리하면 워낙에 쉽죠. 3분의 2 A제곱은 24가 되고요. 2 약분하고 3을 곱하면 A제곱이 36. 와 너무 좋다. 제곱근 풀어도 정수로 튀어나오는데 문제에서 A는 양수 채택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는 뭐야 이거 왜 3이 써져 있죠? 제곱이에요. 쏘리 2로 고치고 그래서 A는 제곱근으로 풀면 양수 6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쵸?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